매달 월급날 통장을 스쳐가는 카드값과 대출이자. 지긋지긋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지금 이것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은행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사슬을 끊는 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빚이라는 글자만 봐도 벌벌 떱니다. 빨리 갚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빚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이자 갚으며 허덕일 때 그들은 은행 돈을 이용해 더 큰 빌딩을 세우고 있습니다. 쉽게 농사로 비유해 볼게요. 맨손으로 하루 종일 밭을 갈 것인가요? 아니면 은행 돈을 빌려 트랙터를 살 것인가요? 내 몸만 축내며 땅을 파는 건 나쁜 빚이고 수확량을 100배 늘려주는 트랙터가 바로 부자들이 쓰는 착한 빚입니다. 나쁜 빚은 쓰는 순간 사라지는 돈입니다. 할부로 긁은 신차, 카드 빚내서 산명품 가방. 이건 내 미래를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지금 당장은 폼나고 기분 좋지만 내일은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반대로 착한 빚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줍니다. 월세 나오는 상가를 사거나 가치가 오를 아파트에 투자하는 대출이죠. 이건 빚이 아닙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 대신 24시간 쉬지 않고 돈을 벌어오는 든든한 직원입니다. 지렛대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내 돈 1억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힘.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집값이 10%만 올라도 5천만 원 수익이죠. 내 돈 1억만 쥐고 있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증식 속도입니다. 놀라운 비밀 하나 더.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짜장면 값이 오르듯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요. 10년 전 1억의 가치와 지금 1억이 같나요? 갚아야 할 원금의 실질 가치는 인플레이션이 대신 갚아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범위를 넘어서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파산 지름길입니다.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월급이나 월세로 이자를 충분히 내고도 남아야 안전한 레버리지입니다. 이 계산 없이 덤비면 한강 갑니다. 지금 당장 대출 현황표를 적어보세요. 단순히 먹고 노는데 쓴 카드값, 마이너스 통장은 악성 부채입니다. 이건 1순위로 갚아 없애세요. 반면 자산을 굴리고 있는 대출은 유지하세요.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꼬리표를 달아 구분하세요. 빚을 무서워만 하면 평생 돈의 노예로 남습니다. 하지만 빚을 이용할 줄 알면 돈의 주인이 됩니다. 부자들은 빚을 딛고 올라서고 가난한 자는 빚에 깔려 죽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공부를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빚지기 싫어서 전세 산다고 자랑합니다.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주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 5억을 집주인은 이자 한 푼 안 주고 공짜로 빌려가서 부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은 여러분의 전세금을 받아 갭 투자를 합니다. 내 돈은 조금만 드리고 여러분 돈으로 집을 사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전세 대출 이자 아깝다고 벌벌 떨 때 집주인은 여러분의 전세금을 레버리지 삼아 자산을 2배, 3배 불립니다. 그럼 집 안 사고 현금 쥐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이것도 벼락거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런닝머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금만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건 뒤로 밀려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신 돈을 갉아먹으니까요.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두려워 마세요. 10년 뒤 10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 가치가 아닙니다. 내 월급은 오르지만 갚아야 할 은행 빚은 그대로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는 껌값처럼 작아집니다. 그렇다고 영끌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요리 도구지만 칼날을 잡으면 내 손이 베입니다. 내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 즉 DSR을 철저히 지키는 게 부자의 제1원칙입니다. 삼성, 현대차 재무제표를 보세요. 빚이 수십조 원입니다. 회사가 망할까 봐 빌렸을까요? 아닙니다. 빚으로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해서 이자보다 10배, 100배 더 큰 이익을 만듭니다. 빚을 성장의 연료로 쓰는 것,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대출 이자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돼서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부자들은 세금으로 나갈 돈을 은행 이자로 내면서 내 자산을 불리는 데 씁니다. 일석이조죠. 나는 빚 싫어, 돈 다 모아서 현금으로 집 살 거야.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가장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월급 모아 10억 만드는데 30년 걸립니다. 당신이 10억 모으는 동안 그 집값은 30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완벽주의가 당신을 망칩니다. 자산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 급행열차입니다. 표 값이 비싸다고 걸어서 쫓아가시겠습니까? 일단 대출이라는 표를 끊고 열차에 올라타세요. 열차 안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속도가 걸어서 열차를 쫓아가는 것보다 100배 빠릅니다. 결국 부의 추월차선에 타려면 머리를 바꿔야 합니다. 소비자 뇌는 빚을 갚아야 할 짐으로 보지만 자본가 뇌는 빚을 내가 부리는 도구로 봅니다.
도구를 무서워하면 평생 맨손으로 땅을 파야 합니다. 이제 도구를 잡으십시오. 레버리지는 자동차 속도와 같습니다. 시속 100km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게 해주지만 시속 200km는 사고를 부릅니다. 감당 가능한 속도, 즉 내 소득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빚을 내야 안전합니다. 과속은 금물입니다. 투자의 제1원칙은 버티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도 이자를 못 내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최소 6개월치 이자는 현금으로 따로 빼두세요. 이것이 실직이나 금리 인상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산소호흡기입니다. 빚내서 코인 단타 치거나 급등주 축격 매수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레버리지는 확실한 우량 자산에만 써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나 미국 S&P 500처럼 역사가 우상향을 증명한 자산에만 당신의 신용을 태우십시오. 부모님 말씀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때는 금리가 20%였습니다. 빚지면 망하는 게 당연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낡은 지도로는 현재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존 법칙을 익혀야 합니다. 그럼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요? 내 신용점수부터 관리하세요. 신용점수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장입니다. 점수가 높아야 이자는 싸지고 대출 한도는 늘어납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 앱을 열어서 내 점수부터 확인하는 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써야 점수가 오릅니다. 꿀팁 하나 드립니다. 카드 한도의 30%만 꾸준히 쓰고 잘 갚으세요. 은행은 빚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 빌리고 약속대로 잘 갚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금리 떨어지면 사야지, 집값 더 내리면 사야지. 그렇게 10년째 고민만 하며 전세 살고 계시죠? 완벽한 저점은 신도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이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면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고민은 기회를 죽입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봐 무서우세요? 자산은 원래 파도치며 우상향합니다. 멀미가 무서워서 배를 안 타면 평생 섬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파도를 즐기며 목적지로 가지만 가난한 사람은 파도만 쳐다보다가 결국 출발도 못합니다. 현금을 꽉 쥐고 있는 건 불타는 집에서 보물단지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이 소리 없이 당신의 현금을 태우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불타지 않는 콘크리트 자산으로 옮겨 타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출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한도를 미리 뚫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총알입니다. 정말 좋은 급매물이 나왔을 때 총알이 없으면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습니다. 10년 전 짜장면 값 기억나세요? 3,000원이었죠. 지금은 만원입니다. 물가는 폭등했지만 그때 빌린 대출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빚은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인플레이션이 알아서 갚아주는 겁니다. 버티면 이깁니다. 그렇다고 아무 빚이나 쓰면 안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출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은가? 이 공식에 안 맞으면 그건 쓰레기 빚입니다. 4% 이자 내고 8% 수익 내는 곳에만 돈을 태우세요. 이게 투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CEO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부채 경영을 하나요? 아닙니다. CEO라면 남의 돈을 끌어와서 회사를 키워야죠. 월급만 아껴서 부자 되겠다는 건 딱 구멍가게 마인드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 3%에 목숨 거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은행은 여러분 돈을 3%에 빌려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6%에 빌려줍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건 은행입니다. 언제까지 내 돈으로 은행 좋은 일만 시키실 겁니까? 이제 빚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세요. 빚은 나를 옥죄는 사슬이 아닙니다. 높은 부의 담벼락을 넘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맨몸으로 점프해서 넘으려다 다치지 마세요. 사다리를 타고 우아하게 넘어가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입니다. 월급 300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며 모아도 40년 걸립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100% 내 돈으로 집 사겠다는 건 사실상 이번 생에 집을 안 사겠다는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박히는 순간 그 집이 버는 돈은 다 내 겁니다. 은행 돈을 80% 썼어도 집값이 5억 오르면 5억 전부 내 겁니다. 은행이 내가 돈 보탰으니 수익도 나누자고 하지 않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현금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맞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세금이죠. 작년 1억이 올해 9천만 원 가치로 떨어졌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1천만 원을 국가에 뺏긴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자산을 사야 세금을 피합니다. 대출 이자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남의 돈을 쓰는 대가로 내는 월세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돈을 굴려서 이자 월세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건 남는 장사입니다. 부자들은 철저하게 이 계산기로만 움직입니다. 물론 공부 없이 빚내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스포츠카를 모는 격이죠. 레버리지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다루려면 금융 지식이라는 정교한 핸들과 브레이크가 필수입니다. 면허증부터 따십시오. 영끌은 절대 금물입니다. 집값이 30% 폭락해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돈이 최소 50%는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남의 돈으로만 쌓은 탑은 바람 한번 불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안전 마진이 곧 생명줄입니다. 최악의 빚, 카드 리볼빙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자가 18%입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악마와의 계약입니다. 당장 편하다고 무심코 썼다가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다가 평생 은행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당장 해지하세요. 부동산이 무겁다면 배당주는 어떤가요? 4% 금리로 대출받아 7% 배당 주는 미국 우량주를 샀다면 아무 일 안 하고 앉아서 3% 차익을 먹는 겁니다. 자산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 이자 공식만 맞으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빚 없는 편안한 밤을 선택하고 가난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부자는 빚 있는 불편한 밤을 견디고 풍요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약간의 불안함을 견디고 통제하는 능력, 그게 바로 부의 그릇입니다. 대출 금리 깎아달라고 해보셨나요? 금리인 하요구권은 법적 권리입니다. 승진했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당당하게 은행에 요구하세요. 앱으로 신청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1년에 치킨 50마리 값을 아낍니다. 인플레이션은 매일 밤 여러분 돈을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이 도둑을 막을 유일한 방패는 아파트나 금 같은 실물 자산뿐입니다. 빚은 이 방패를 사기 위한 무기입니다. 방패 없이 맨몸으로 도둑과 싸우지 마십시오. OPM을 아십니까? Other people's money, 즉 남의 돈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제 돈으로만 사업하지 않습니다. 은행 돈 OPM을 끌어와 판을 키우고 수익은 온전히 자기가 가져갑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사기 같은 치트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빚을 잘 유지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전 재산을 투자에 몰빵하고 지갑의 영혼이면 작은 충격에도 파산합니다. 자산의 10에서 20%는 반드시 현금으로 남겨두세요. 사고 날 때 나를 살려주는 건 에어백 현금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매일 가계부채 위기라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세요. 진짜 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을 늘려 자산을 줍고 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떨 때가 부자들에게는 최고의 박앤세일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보고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려면 자본주의에 대한 책을 최소 3권은 읽으십시오. 중학생 조카에게 왜 빚을 내야 하는지 설명 못한다면 아직 당신은 대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0년 뒤를 상상해보세요. 빚이 무서워 예금만 한 당신과 감당 가능한 빚으로 우량 자산을 산 당신. 두 사람의 자산 격차는 10배, 아니 100배가 벌어져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걷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출받기 전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이 자산이 우상향하는가. 둘째, 월세나 배당으로 이자가 커버되는가. 셋째, 내 소득으로 원금 상환이 가능한가.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건 빚이 아니라 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겁니까? 낡은 아파트 한 채요? 아닙니다. 자본을 다루는 능력을 물려주세요. 부자 아빠는 고기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낚시하는 법, 그리고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빌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밤 당장 가계부채 리스트를 꺼내세요. 소비를 위해 쓴 나쁜 빚에는 빨간 줄을 긋고 어떻게 없앨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자산을 위한 착한 빚은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세요. 이것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빚은 여러분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여러분이 칼자루를 꽉 쥐십시오. 빚은 죄악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높은 성벽을 넘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높이가 무섭다고 사다리를 걷어차면 평생 성벽 아래 바닥을 기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오르는 법을 익혀 성벽 너머의 풍요를 누리십시오. 거창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토스 앱을 켜서 내 신용점수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 지갑 속 카드 영수증이 낭비인지 투자인지 구분하세요. 이 작은 관심 하나가 10년 뒤 거대한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현금이라는 배는 인플레이션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어 실물 자산이라는 구명보트로 갈아타야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빚을 두려워하며 평생 돈의 노예로 사는 길, 빚을 다스리며 돈의 주인으로 사는 길. 5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쪽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자본주의의 생존 지침을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혼자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자가 되는 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